안녕하세요. 아마존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보안 그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안 그룹의 접근 제한 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한 AWS 리소스별로 보안 그룹 설정하는 예가 있어요. 그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AWS 내에서 허용된 IP와 포트만 통과시키는 보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화벽이 뭐죠? 어떤 지점에 불이 나게 되면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벽이 만들어져서 불의 확산을 차단시켜주는 게 바로 방화벽이죠.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화벽은요, 미리 정해진 보안 규칙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제어해주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 네트워크나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방화벽인데, 아마존에서는 시큐리티 그룹,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방화벽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 시큐리티 그룹은요, OSI 7계층 중에 3계층과 4계층 수준의 필터링, 접근 제한을 해주는데요. 3계층은 IP 주소와 네트워크, 4계층은 포트 번호 80 또는 443, 53번과 같은 포트 번호가 되겠죠. 그럼 포트 번호와 소스의 IP, 데스티네이션 IP 또는 소스의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런 포트 넘버를 붙여서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WS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웹서버라고 해놨는데요. 외부에서 웹서버로 들어오는 규칙을 우리는 인바운드 규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나가는 걸 가지고 아웃바운드 룰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시큐리티 그룹에서는 인바운드 룰 또는 아웃바운드 룰을 여러분이 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서버 80 포트에 대한 서비스만 허용하고 그 외 나머지 포트는 전부 다 접근 금지하겠다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접근 금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80 포트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걸 허용해주는 allow 정책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아웃바운드는 웹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나가는 포트 전체를 허용해 줄 수도 있고요. 전체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최소 권한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오픈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보안 정책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큐리티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안 그룹 설정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인바운드에서 소스의 IP, 또 목적지의 IP, 목적지의 포트 넘버를 정의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만큼만 오픈해야지 되고요. 사이드 또한 최소한으로 설정해 줍니다. IP가 아니라 여기가 네트워크라면 네트워크 사이드도 최소한으로 설정해 줘야 되고요. 또한 any IP, any 포트, any 프로토콜과 같은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습니까? 제가 하나의 이그젠플을 넣어놨는데요. 웹서버가 있습니다. 웹서버는 지금 어디 있죠? 바로 퍼블릭 서브넷에 존재해요. 이 퍼블릭 서브넷에 존재하는 웹서버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러면 웹서버에는요, 인바운드 규칙을 HTTP나 HTTPS에 대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규칙은요, 아웃바운드 규칙에 대해서 나가는 트래픽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전체를 허용해주는 형태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서버가 있어요. 바로 RDS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어디에 있죠?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어요.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RDS는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웹서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RDS 입장에서 볼게요. 누구만 접속이 가능하면 되죠? 바로 여기에는 인스턴스에서의 접속만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에 만들었던 시큐리티 그룹 있죠? 이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에서만 뭐하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인바운드 규칙을 허용해주고, 아웃바운드 규칙 또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완전히 제한하거나 특정 리소스의 트래픽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보안 그룹의 설정이 전혀 다르게 구성되죠. 여기에 있는 웹서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허용되고 외부로 나가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RDS의 경우에는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만 허용되고, 그리고 나가는 거는 막아주든지 나가는 것도 웹서버까지만 갈 수 있도록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제한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안 그룹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안 그룹이 설정된 형태를 제한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칙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특정 IP만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허용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로 제한된 환경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제한 환경의 서비스가 일반 프로덕트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환경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개발 환경에서도 이런 방화벽 규칙들을 많이 쓰는데, 인바운드 규칙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IP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인바운드 규칙을 좀 더 개방적으로 오픈을 하고요. 아웃바운드 규칙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서 서비스들이 통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환경에서 조금 더 오픈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프로덕트 서비스는 제한된 환경에서 서비스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AWS 리소스를 만들기 전에 이 리소스들이 어떻게 방화벽을 운영하게 할 것인지 시큐리티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리소스에다가 할당해 주는 구조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수로 많은 부분이 오픈되는 것을 미리 차단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서비스만 오픈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그룹의 룰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할당해주는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WS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로 들어가게 되면 왼쪽의 카테고리 중에요, 보안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보안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요, 디폴트로 만들어진 보안 그룹이 있고요. 이 상단에 보안 그룹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보안 그룹 이름과 여러분이 원하는 VPC, 어떤 VPC에 적용되는 보안 그룹을 만들 것인지, 들어오는 규칙, 나가는 규칙에 대해서 통신 규칙을 적용해 줄 수가 있고, 규칙 추가하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통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HTTP의 80 포트에 대해서 소스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지, 어디서 들어오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고 간단하게 설명 넣어서 추가하거나 삭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바운드 규칙과 아웃바운드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둔 다음에 인스턴스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각종 AWS 리소스에 할당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큐리티 그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룰을 설정하면 되는지, 또 리소스별로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예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